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커피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저거 잡고 해야겠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커피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덕질 영상이 될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커피를 분쇄를 하면은 모든 입자가 다 같은 크기로 분쇄가 되는 건 아니죠.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고운 입자도 있고 굵은 입자도 섞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입자가 동일한 크기를 가진 커피를 갖고 추출을 한다는 거, 이게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은 커피가 어느 정도 아래에 적체가 되고 그 다음에 물이 그 커피를 통과를 할 때 통과하는 물의 흐름의 속도가 굉장히 일정하다, 이거를 의미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막힐 거면은 동시에 다 같이 막히는 거고, 통과를 시킬 거면은 굉장히 일정한 속도로 통과를 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렇게 추출을 했을 때는 모든 입자가 그래도 굉장히 좀 균일하게 추출이 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분쇄도하고 추출 비율, 그러니까 물이랑 커피의 비율만 잘 맞추시면은 추출 효율도 커피를 내리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컨트롤이 가능해질 겁니다. 얼마 전에 리뷰했던 트리콜레이트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의미에서 좋은 추출 장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만약에 우리가 커피를 분쇄를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칼로 무썰듯이 깍둑 썰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분쇄도를 좀 어느 정도 일정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커피라는 게 수분이 굉장히 적은, 굉장히 좀 드라이한 그런 식품이기 때문에 분쇄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좀 파쇄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그런 그라인더를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뭐 레이저 같은 걸 이용을 해갖고 깎아낸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되면은 분쇄를 하면서 동시에 또 로스팅도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커피 입자의 크기하고 그 입자가 갖고 있는 추출력하고 이게 정확하게 또 반비례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일정 이상 굵어지면은 추출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마찬가지로 곱게 분쇄가 되면은 갑자기 추출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그라인더가 발명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거는 오히려 더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흔히 이제 미분이라고 말하는 굉장히 고온 분쇄도의 입자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굵게 분쇄된 그런 입자들은 피할 수가 없고요. 피할 수 없으면은 즐기라고. 이러한 입자들이 실제로 커피를 추출할 때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지를 아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 일단은 커피를 분쇄를 할 건데, 분쇄된 커피를 어떤 입자의 사이즈별로 구분을 좀 할 거예요. 뭐 완벽하게 세분화해갖고 뭐 분류를 하면은 제 손이 남아나지를 않을 것 같고, 딱 세 가지로만 나눠서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400 마이크론 미만, 그러니까 0.4mm 이하인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양이 얼마 되지는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400에서 1000 마이크론 미만 사이입니다. 아마 우리가 흔히 제일 뭐 적절한 분쇄라고 생각하는 딱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딱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굵어 보이죠. 1000 마이크론 이상의 크기의 그런 분쇄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딱 봐도 가운데 부분 게 제일 양이 많죠. 무슨 얘기냐, 이 전체적인 분포도에서 딱 한 가운데, 그러니까 제일 50% 지점에 오는 게 아무래도 당연히 이 가운데에 있는 분쇄도에 올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처음으로 테스트를 할 거는 굉장히 곱게 분쇄된 요 녀석하고 굵게 분쇄된 요 녀석하고 이게 과연 추출 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맛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건데, 뭐 추출을 해보기도 전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과연 그대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16g 사용할 거고, 불림만 해주고 물은 240ml 그냥 스트레이트로 부어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첫 번째 거는 요 가는 분쇄도 400 마이크론 미만, 요거를 20% 섞고 나머지 80%는 요 중간 분쇄도를 넣어줄 거고요. 두 번째 거는 그냥 100% 중간 분쇄도만 16g 사용해서 추출을 할 거고, 마지막 거는 가운데 거 중간 분쇄도를 70% 넣고 굵은 분쇄도를 30%를 섞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분쇄도는 당연히
1번에서 3번으로 갈수록 굵어지는 형태죠.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추출 3가지 모두 다 마쳤고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1, 2, 3으로 갈수록 추출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은 맛을 한번 볼 건데, 일단은 가운데 거 먹어볼게요. 아무것도 섞지 않은 그냥 중간 분쇄도만 넣고 내린 거. 딱히 깔 건 없어요. 농도도 괜찮고 충분히 깔끔하고 단맛도 괜찮은데 괜찮은데 처음에 팍 들어오는 어떤 임팩트라던가 어떤 캐릭터가 입에서 확 맴돈다거나 그런 건 솔직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미분 10% 섞었던 거. 솔직히 단맛은 두 번째 거랑 그냥 비슷한 것 같고, 대신에 약간의 후미가 좀 늘어난 게 확인이 되고요. 역시나 캐릭터는 별로 없습니다. 네. 일단은 향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완전히 다르고요. 확실히 입에 딱 들어가자마자 산미가 딱 치고 들어오는 게 있고요. 단맛도 조금 많이 부족한 편이고, 뭔가 맛들이 많이 좀 비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약간 전형적인 약간 과소 추출의 맛을 여실없이 보여주는데, 약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평안하죠, 그죠? 예상했던 대로 미분, 그러니까 고온 분쇄도는 추출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주고 약간의 후미를 더해주는 정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임팩트는 없었습니다. 물론 10%밖에 안 넣었지만, 사실 아까 시프터로 분류를 했을 때도 사실 이 니체 그라인더가 만들어내는 어떤 400 마이크론 미만의 어떤 분쇄도 10%는 안 되는 상태거든요. 굉장히 적은 양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붉은 분쇄도를 섞었을 때는 확실히 추출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어주고, 맛 자체를 조금 더 약간 캐릭터를 부각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괜찮지만 뒤에가 좀 많이 비어있고 산미가 조금 튀는 그런 과소 추출의 맛을 보여준다. 네. 여기까지는 다들 아마 마음이 평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예상했던 대로 나온 결과들이니까. 근데 이제 조합을 한번 해볼까요? 앞에서 한 요 1, 2, 3번은 우리가 현실 쪽에서 사용하는 그라인더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분쇄 분포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방법으로 한번 분쇄도를 맞춰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0 마이크론 미만이 지금 다 섞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프터를 흔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실험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한번 분류를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400 마이크론 미만은 진짜 얼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00에서 1000 마이크론 사이는 진짜 못해도 한 60% 정도는 돼 보이는 그 정도 분포가 나왔고, 그 다음에 1000 마이크론 이상은 글쎄 얼마 될까요? 전체 비율로 보면은 한 30% 될까? 이 정도 비율로 나왔습니다. 지금 400 마이크론 미만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실험을 계속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볼 거는 일단은 가는 분쇄도를 10% 넣어줄 거고요. 1.6, 그 다음에 중간 분쇄도를 60% 넣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굵은 분쇄도 30%.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고온 분쇄도는 마찬가지로 10%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분쇄도를 40%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굵은 분쇄도를 그럼 50%를 넣어줘야겠죠. 평균적인 분쇄도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거보다 당연히 두 번째 게 더 평균 분쇄도는 더 굵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둘의 추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맛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앞선 그 드립 제가 3개 내린 거 그거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출을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같고, 네,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오셨나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 자, 고운 입자, 우리 흔히 이제 미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녀석들은 추출 속도를 저하시키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과다 추출된 맛을 일으키는 거 맞습니다. 그죠? 뭐 이거는 명백해요. 두 번째로 굵은 입자는 조금 얘기가 다르죠. 굵은 입자가 단독적으로 있을 때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마찬가지로 추출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그리고 맛에 어떤 과소 추출된 맛을 더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고운 입자하고 굵은 입자하고 동시에 있을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네, 이게 중간 입자, 고운 입자, 굵은 입자가 세 개가 잘 삼합이 맞아버리면은 물기를 막아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브루잉을 할 때 원테이크 포어, 그러니까 240ml를 거의 한 번에 부어줬죠. 그렇게 브루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네, 센터 쪽으로 원두가루가 많이 적체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테두리 쪽에 굉장히 많이 달라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브루잉 할 때 보면은 뭐 한 번에 물을 붓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아마 2번 아니면 3번 정도 나누어서 물을 부어주시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은 원두가루가 더 밑으로 적체가 되고 물길이 더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굵은 입자가 더 많아갖고 오히려 추출 속도가 더 느려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물론 굵은 입자가 너무 많으면은 그건 뭐 그라인더를 갖다 버리는 게 맞죠. 당연히 추출 속도는 빠를 테니까 그냥 물이 네, 거의 추출이 아니고 네, 거의 뭐 겉만 핥고 지나가 버릴 테니까요. 맛은 일단 보면은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두 번째 거거든요. 추출 시간은 뭐 거의 비슷했어요. 2분 전후였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네, 굉장히 과소 추출된 맛들이 많이 올라오고요. 중간에 맛이 좀 많이 비어있고 여운도 별로 없는. 네. 근데 뒤에 약간의 쓴맛은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출이 되면은 과소 추출된 맛과 과다 추출된 맛이 동시에 있는, 그러면서 가운데 맛은 비어있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제일 최악의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이쪽에 없는 일단 단맛이 형성돼서 들어갔다는 게 뭐 거기서만 봐도 네, 굉장히 훌륭한 추출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운 입자와 굵은 입자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비율이 어느 정도 잘 맞춰져야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끔씩 사람들이 어떤 그라인더를 보고 저 그라인더는 분쇄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저 그라인더는 미분이 많이 발생 안 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렴한 그라인더를 사용을 하던 아니면은 뭐 몇백만 원짜리 굉장히 비싼 그라인더를 사용하던 미분의 양은 사실 비슷해요.
오히려 비싼 그라인더가 더 많은 미분을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리뷰했던 EK43도 약간 비슷한 그런 케이스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그라인더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미분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분쇄 퀄리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굵은 분쇄도를 많이 안 만들어내는 그라인더가 좋은 그라인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저렴한 그라인더들이 굵은 입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축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강철버가 아니라 약간 날 자체가 연성이 있어 갖고 조금 약간 수축 팽창을 해서 이제 분쇄 퀄리티가 이제 완전히 틀어지는데,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추출 시간은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분명히 들어왔어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맛이 좀 비어있는 것 같고 연한 것 같기도 하고 맹맹하기도 하고, 이러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뭔가요? 추출 분쇄도를 당연히 더 가늘게 세팅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가늘게 세팅을 할수록 물론 굵은 입자의 양은 좀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만큼 가는 입자, 즉 미분의 양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어떤 커피가 갖고 있는 어떤 클린함이나 이런 것들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펀딩 할 때 샀던 거였거든요. 이게 이름이 스타레소라는 그라인더인데 리뷰는 안 할 거예요. 한 톨도 갈아본 적이 없기는 한데, 보시면은 요 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미분을 걸러낼 수 있는 통이 있더라고요. 뭐 여기에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왜 있을까요? 이거 미분통. 미분을 제거해서 맛을 더 깔끔하게 만든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면은 분쇄도를 조금 더 가늘게 세팅을 해갖고 거기서 늘어나는 어떤 고온 입자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분의 양을 요거를 통해서 조금 줄여서 추출 시간이 느려지는 것을 막는다.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겠죠. 요즘 나오는 그라인더들은 솔직히 거의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금 저렴한 거를 쓰고 있다. 그리고 분쇄도를 아무리 바꿔봐도 맛이 잘 안 맞춰진다. 요렇다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거는 그라인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이 사용하는 물, 요 두 가지는 분명히 먼저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레시피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유튜브 보면은 뭐 제가 이제 레시피를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레시피를 올려놓죠. 근데 앞선 것들이 다 선행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실 레시피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히 레시피 앞서서 충분히 맛있게 커피가 추출될 수 있는 분쇄 퀄리티를 분명히 갖추셔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레시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뭐 주전자를 돌리는 스킬이라든가 뭐 이런 손기술들을 탓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분들의 손기술은 글쎄 한 10%나 될까, 영향을? 아니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EK43 사자마자 리뷰했을 때 제가 필터 커피 먹어보고 약간 좀 실망하는데 그런 표정을 지었었잖아요. 제가 이제 사무실이랑 제 카페랑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은 커피를 갖고 이제 커피를 내려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니체하고 EK43하고 동일한 추출 시간이 나오는 분쇄도를 찾아서 브루잉을 해보면은 육안으로 잘 보면 EK43 쪽이 조금 더 가늘게 보입니다. 그만큼 EK43이 굵은 입자를 많이 안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말은 당연히 동일한 추출 시간 안에서도 EK43이 조금 더 높은 추출 효율을 보여준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그 굵은 입자들이 추출이 되면서 약간 과소 추출된 맛을 일으키고, 이러한 맛들은 확실히 뜨거웠을 때 먹었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혀를 딱 자극시키는 굉장히 그런 맛들을 가지고 있는데, EK43으로 내렸을 때는 솔직히 그런 맛들은 잘 안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식었을 때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과소 추출된 맛은 식었을 때 굉장히 좀 날카로운 맛으로 바뀌는 경향이 많은데, EK43으로 내린 것 같은 경우에는 식어도 그렇게 날카로워지는 경우는 솔직히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은 EK43의 어떤 따뜻하게 필터 커피를 내렸을 때 첫 모금에서 느끼는 어떤 실망감이 어디서 왔냐?
바로 굵은 입자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과소 추출된 맛. 그러니까 좀 약간 조금 자극적인 맛이 없기 때문에 생겨났던 거고, 한마디로 맛의 차이는 분쇄 분포도에서 왔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마 뭐 보시고 난 다음에도 사실 여러분들이 뭐 응용해서 해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왜 그라인더에다가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그런 내용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뭐 보고 그냥 그렇구나, 충분히 좋은 그라인더를 갖고 계시다면은 그러고 넘어가셔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뭐 더 이상 제가 이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제품 리뷰하고 이런 덕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아마 간간히 올라온 영상도 대부분 아마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